클로드 AI와 함께하는 C++ 프로그램 6-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코딩을 한국어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클로드 AI에게 미리 이렇게 부탁을 해 두었습니다. 자, 오늘의 코딩을 한번 왼쪽에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with display messag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cout 출력 그 다음에 int main cout 출력 디스플레이 메시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cout 출력 리턴 제로 딱 보니까 제목처럼 펑션이 함수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메인 함수와 디스플레이 메시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클로드 AI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함수 정리와 호출 이해하기라고 제목을 정해두었네요. 자, 프로그램 6-1에 대한 상세 설명. 자, 전체 구조 개요. 이 프로그램은 두 개의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프로그램 전체는 디스플레이 메시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함수, 즉 사용자 정의 함수,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메인 함수, 프로그램의 시작점이었었죠. 자, 이렇게 두 개로 프로그램 전체를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로 들어가서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include iostream, cout을 사용하기 위한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using namespace std, std 땡땡땡땡 cout 이렇게 써야 되는데 cout으로 간략하게 사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using namespace std,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메시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함수 정의가 그 밑으로 쭉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의 구성 요소는 일단 void, void라는 건 반환값이 없다.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함수다. 자, 디스플레이 메시지, 함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4개의 변수가 없다. 그 다음에 대가로, 대가로 여기는 함수 본체, 실행할 코드 블럭이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출이되면, 즉 디스플레이 메시지라는 이 함수 이름이 호출될 때 cout으로 적어두었던 hello from the function display message를 출력하는 것이 이것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로 넘어갑니다. 자, int main, cout 출력. 메인에서 cout을 하면 hello from main이 출력되겠죠? 근데 여기에 display message 앞에 적어뒀던 함수로 호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out 다시 출력. 복귀 후 출력. 자, 이렇게 보면은 실행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딩에 대한 실행 순서는 자, 맨 처음에 메인 함수가 시작돼요. 그러면 cout으로 hello from main이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display message가 출력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앞에 있던 실행의 흐름이 디스플레이 메시지로 이동이 되고 앞에 기록되었던 요 기억하죠? 이것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함수가 종료되고 메인으로 다시 복귀돼서 그 다음에 있는 cout 이 부분 이것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턴 제로 프로그램의 정상 적용. 자, 여기 실제 출력 결과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적어놓은 곳에서 한번 직접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출력이 어떻게 출력이 될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딱 확인해 보면 자, 똑같죠? hello from main 출력됐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메시지라고 함수가 됐어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함수는 요 위에 있는 요것이 출력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종료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요 밑에 있는 요 cout 요 부분 back in function main again 요것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제의 핵심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은 디스플레이 메시지, 즉 함수 호출, 펑션 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작성하는 순간 프로그램의 실행의 흐름이 해당 함수, 즉 이 디스플레이 메시지로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함수 실행이 끝나면 호출한 위치, 바로 다음 줄로 돌아와서 다시 실행이 됩니다. 즉 메인 함수, 그 다음에 그 아래 뭐가 있으면 출력이 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메시지 호출, 그리고 실행이 끝나면 함수 종료 복귀 계속 실행됩니다. 함수를 사용하면 같은 코드를 반복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본 이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클로드 AI가 알려주는 오늘의 프로그램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배울 내용은 함수인데요. 함수는 굉장히 내용이 실은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좀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기본적인 이 출력문을 없애고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티저 a라고 했을 때 a는 뭐라고 부르냐면 a를 변수 이름이라고 불러요. 변수 이름이라고.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이름을 함수의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 타입이 있어요. a는 인티저 타입이고요. 디스플레이 메시지는 어떤 타입이 있겠죠. 그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다 출력을 해보면 제가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Cout으로 함수의 타입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타입 id라는 게 있어요. 타입 id에 한다. 요 이름 집어넣어요. 변수에 대한 타입에 대한 이름이 뭐냐, 타입에 대한 이름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냐면 요 이름이 있으면 여기서 요 이름 있죠? 이름을 딱 제거하면 이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타입이 돼요. 보면 void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일단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함수의 타입은 함수의 이름을 제거하게 되면 타입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인티저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대로 데려와서 넣고 A를 집어넣고 타입이 뭐냐, 타입에 대한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인티저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보면 이렇게 A는 인티저다. 이 부분이죠. 이렇게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함수는 C++에서 함수는 다양한 형태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함수 이름을 이제 타입 알았으니까 이름도 알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언더 FNC 펑션의 줄임말 언더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함수의 이름이 됩니다. 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함수의 이름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거는 변수잖아요. 변수인데 이 변수를 누가 만들어주냐면 컴파일러가 만들어주거든요. 컴파일러 구현자가 요거 이름을 자동적으로 넣어줘요. 그럴 때 보면 이름이 보면 앞에 언더바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언더바로 두 개로 시작하는 이런 이름들은 누가 쓸 수 있냐면 프로그래머가 쓰면 안 되고 컴파일러가 쓰도록 허용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이런 그 크로우드 AI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C++에서 컴파일러 구현자가 이렇게 허가된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컴파일러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쓰면 안 되는 이름인 거예요. 컴파일러한테만 허용이 된 거니까 일단 언더바로 시작하는 모든 이름들은 프로그래머가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컴파일러한테만 허용이 된 겁니다. 언더바 다음에 대문자 언더바 하나 다음에 대문자예요. 이런 경우 이 두 경우에 대해서는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코딩을 많이 떴다 그러면 이 코딩은 문제가 있는 코딩입니다. 왜냐하면 언더바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언더바는 컴파일러가 임의로 추가할 수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전역 네임스페이스만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 쓰도록 허용된 이름들이 있어요. 컴파일러 구현자, 그러니까 소문자, 언더바 소문자로 시작하는 이런 이름들은 언더바 소문자라 숫자로 시작하는 이름들은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에 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언더바 두 개로 시작하는 이름들을 쓰면 안 되고 언더바 다음에 하나 다음에 대문자로 쓰는 이름들을 쓰면 안 돼요. 일단 프로그래머는 그 다음에 전역 스코프에다가는 언더바 다음에 소문자나 언더바 다음에 숫자로 시작하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언더바로 시작하는 언더바 소문자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흔히 하는 실수가 이런 거래요. 디파인할 때 이런 식으로 언더바 해서 이렇게 쓰는 이런 구문들은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머에게 사용을 허가한 이름이 있고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허가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C++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이거 함수 이름은 동일하죠. 함수 이름 동일한데 함수 구현을 그 여러 가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중정의라고 부릅니다. 다중정의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시아웃으로 이렇게 하나를 하고요. 여기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첫 번째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함수가요. 근데 여기다 제가 3이라고 쓰는 순간 이 3은 인티저 타입이거든요. 인티저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함수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함수의 인자로 파라미터로 타입을 쓸 수도 있지만 함수 자체도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리턴 타입이고 이게 파라미터 타입이고 요런 형태를 말하는 디스플레이 두 번째에 대한 타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FN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FN을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파라미터로 함수 자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콜을 호출하는데 아규먼트로 디스플레이를 전달하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이런 타입은 요거잖아요. 그럼 요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하게 되면 역시 그래서 이렇게 호출되게 됩니다.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로 넘길 때 이 두 개가 이름이 동일하잖아요. 이름이 두 개 동일한데 요런 타입은 요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요 이름이 어디 전달되냐면 여기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FN을 저장이 돼서 걔를 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함수 타입은 무엇이냐, 함수 이름은 무엇이냐, 함수 자체를 또 다른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